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십삼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제4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제5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제6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제7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제8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제9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제10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제1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오. 제1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 뿐이 모였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줬소. 그 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줬소. 그 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줬소.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줬소.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줬소. 네, 오늘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께 좋은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읽어주신 분입니다. 네,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장님께서 읽어준 시로 오프닝을 여니까 너무너무 편하시죠? 저도 편하고 들으면서 어떤 뜻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어떤 시인가요, 이게? 이게 그 오감도라고 네. 이상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시인이죠. 네. 이상 시인이 발표한 건데 이게 한 1934년도에 네. 조선중앙일보에 한 30회에 걸쳐서 이제 연재하기로 했었는데 네. 15편 만에 이제 중단됐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지금 들으신 이 오감도가 제 1호였고 네. 근데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그 당시 독자들의 얼마나 많은 그죠? 네. 질책과 반대가 빗발쳤으면 굉장히 좀 뭐 까다롭고 애매모호하고 그죠? 추상적이에요. 어렵게 들리잖아요. 그죠? 네. 그 제가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오프닝에 선택한 거는 마침 그 공황장애. 네, 지난 시간에 네네. 이어서 오늘 이야기하기로 했죠. 네네. 네. 그 제가 이 이상 시인의 이 오감도를 항상 그 전에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 네. 약간 그 공황장애 그쪽으로 좀 이렇게 저는 직업이 또 의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측을 좀 해왔었거든요. 네. 이 시의 그 구성을 가만히 보면은 네. 우리가 그 공황장애를 이해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황장애를 극복하거나 예방하는 그런 거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시를 지금 오프닝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13명의 아이들이 다 무섭다고 한 거 맞나요? 네네. 네. 그 여기 보면은 그 이상이란 시인을 보면은 네. 그 전공이 기하, 건축학인가 그렇죠 아마. 네. 이 시 뒤에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그 뭐 공간이라든가 그 기하라든가 그 대칭적인 그런 묘사를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과 공간으로 네. 나눠서 제가 뭐 이렇게 질병을 설명할 때 이 공황장애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이 축소되거나 네. 공간이 부족하거나 지난주에 그 질문하신 그분이 그
그 질문 내용 중에 뭐 사회적인 그 관계, 지위, 네. 이런 게 어떻게 뭐 일탈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뜻으로 제가 비유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은 빨라진다. 네. 그러니까 공간은 협소해지는데 그 시간은 빨라진다. 거기서 어떤 강박증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이제 다가올 수 있겠죠. 네. 해서 이 시가 그런 걸 표현하는 데서 좀 적절하지 않겠나 해서 선택을 했는데요. 조금 이제 시를 참 풀어서 설명한다는 건 참 무리가 있는 거죠, 그죠? 다양한 풀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네. 네. 자, 근데 이 시를 그러니까 이상 시인이 그 쓴 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어렵게 보는 이유는 네. 이 시인의 기본적인 그 표현력에 있어서 보면은 어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인 그 고정관념을 약간 해체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이 시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기만 했는데 사실 시는 띄어쓰기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칸을 바꾸는 건 줄을 바꾼다라나요? 네. 줄을 바꿀 때 그 칸을 띄우는 거는 있긴 있는데 문장 자체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뭐 제가 뭐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우리 PD님도 근데 너무 좋아요. 국어국문학 전공이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나중에 비판을 부탁드리고요. 그 띄어쓰기라는 거는 사실은 그 정해진 거, 네. 관념화라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절하는 거거든. 네. 띄어쓰기를 안 한다는 건요. 대신 그 이 시 속에는 그 시간과 공간을 대칭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만 얘기해 보면 네. 그 골목이라는 게 나오죠. 네. 도로를 질주하고 그죠? 그 골목이라는 게 나오는데 골목을 나중에는 그 막힌 도로가 아니어도 좋다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앞에는 막혔다, 뒤에는 막히지 않았다, 그죠? 이렇게 구분했고 또 그 시간적으로 보면은 무서운 아해가 있고 네. 무서워하는 아해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대칭적으로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서운 아이일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는 그렇죠. 네.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무서워할 무서워하는.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를 그런 잠재력이 다 있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고요. 네. 이 당시 그 시대 상황을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당시는 이제 일제 강점기였고 네. 그 공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한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은. 그렇죠. 축소되고, 네. 그죠? 줄어들었고. 그 이상 시인이 그 보면은 그 날개라는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자기를 뭐 박제된 천재? 들어보셨죠? 네네. 그렇죠. 박제된 천재라 했는데 저는 이게 이상 시인이 그 본인의 그 말을 했다기보다는 네. 저는 어떤 우리 민족권, 어떤 우리 민족의 그 뭐라죠, 민족을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천재라는 말을 썼잖아, 그죠? 천재라는. 네. 그 김구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때 네. 결국 문화 강국이 될 것이다. 근데 전에 또 저 PD님하고 저 말씀드렸듯이 그 바탕에는 저는 한글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마 그런 거하고 연관돼서 결국은 이 이상 시인이 그 이 글을 발표한 때가 34년도인데 네. 34년도인데 시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공간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왜곡되고 네. 이렇게 살았는데 당시 세계적인 조류는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학이나 예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신분석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의식 그 뭐라 하죠? 그 정신분석?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내놨고요. 당시에 1930년대 전에 내놨겠죠. 그러고 그 문학으로 얘기하면은 그 의식의 흐름이라는 그런 어떤 거대한 그
문학 사주가 등장했거든요. 네. 그렇고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율리시즈를 지은 뭐 제임스 조이스, 네. 그다음에 프랑스의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 아주 거대한 장편 소설을 쓴 마르셀 프루스트도 네. 그 당시 1930년대에 아마 그 일본에 소개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일본 유학생들이 아마 이거를 접했었겠죠. 네. 그 아마 이상도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다루는 공황장애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잘 분석하고 네. 그거를 이제 잘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두에 무리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처음에는 고소공포증으로 네. 시작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 건강에 대한 염려도 생겼고 뭐 자가용 운전하는 것들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소공포증을 넘어서서 아마도 공황장애 부분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소공포증 같은 거는 저도 있거든요. 네, 저도 있어요. 네. 그 저기 높은 빌딩에 네. 그 거의 난간이라 그러죠, 그죠? 네네.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무섭잖아. 그렇죠. 다리가 달달달리죠. 네네. 다리에 찬바람 들고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운전을 할 때도 그렇다. 네. 그죠? 또 그 뭐가 있었죠? 건강 염려. 건강 염려증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초입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때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또 그죠?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과연 그 마음의 정체라든가 이 두려움의 아니면 공포의 그 정체가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좋겠죠. 네. 공황 장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김보성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유연우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상담실로 건강 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There's no time for us. There's no place for us. What is this thing that builds our dreams, yet slips away from us? Who wants to live forever?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2주째 공황 장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축되어지고 어떤 위험한 그런 생각들이 들고 뭐 사회생활할 때 힘들어지는 이런 분들 어떻게 좀 치료되고 또 개선될 수 있을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공황 장애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릴 때는 그 화병과 네. 우울증의 사이라고 했는데 예. 그 이상 시인이 살았던 그 당시 시대상에서는 그 화병보다는 오히려 우울증으로들 많이 갔죠, 그죠? 네, 그렇죠. 우울증으로도 많이 갔고 당시 그 뭐라 그러죠? 그 소설가나 시인들이나 보면은 그 유난히 폐병 걸린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우울증에 걸린 분들 보면은 대개는 그 등이 라운드 숄더가 많다 그랬잖아요. 등이 굽어지고 네네. 머리도 숙여지고 가슴을 이렇게 쪼이거든요. 네네. 가슴을 쪼이고 그리고 그 결핵이죠. 폐병이 걸리는 분들의 체형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상체가 긴 분들이 많거든요. 그 긴 사람이 또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뭐 옛날에 이 시대에 그 문인들이라고 맨날 그 책가루도 날리잖아, 그죠? 그렇죠. 거기다 청소도 잘 안 할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우울증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울증으로 가는 이유는 자기가 저항을 해보다가 네. 화병이라는 건 아직 저항할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저항을 해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결국은 글로 가는 거거든요. 네. 화병이 있을 때 이제 성을 내고 뭐 분노하고 이러면은 오장을 상한다고 했거든요. 오장을. 네. 근데 우울해지면은 오장이 눌려집니다. 오장이 눌려져서 기운이 자꾸 떨어지겠죠. 네. 기운이 떨어지겠죠. 이게 오장을 상한다는 표현을 이제 우리 그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한 생각 성냄을 내면은 10,000가지 장애가 온다 그랬어요. 10,000가지 장애가 온다 그랬고 지난 방송에서 그 은퇴를 하고 나서 네. 여행을 가보는 것도 괜찮다. 네. 그렇게 하지만 말씀하셨죠. 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 네. 그죠? 마찬가지로 그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한테 사람들이 뭐 겐지스 강가도 있고 그죠? 네. 인도에는 그 강가에 나가서 이렇게 목욕 재개를 하면서 더러운 걸 씻어내는데 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당신은? 네. 그랬더니 그 물로 씻어낼 수 있는 게 있고 씻어낼 수 없는 게 있다. 네. 그 기독교에서도 그 세례 요한 이런 개념이 있죠, 그죠? 세례 요한이 있죠. 있죠. 네. 그거는 조금 다른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모르고 도를 닦는 거는 그 무명만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무엇을 돕는다고요? 무명, 어리석음. 네. 어리석음의 씨앗. 네. 그거를 돕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황장애를 예방하고 극복하려면은 그 두려움이 생기는 그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네.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마음을 찾기 전에 그러면은 그 두려움이나 공포심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에 마음을 찾는 방법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조금 어떤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예. 일찌감치 기숙사 생활하셨군요. 네. 기숙사 생활했는데 오후에 그 저녁 시간 전에 그 공부가 좀 끝나고 네. 그 기숙사 뒤에가
산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산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서 그 해가 지는 걸 이렇게 보는 것도 저의 조그만 이제 그 소일거리였는데 네. 거기 이렇게 무덤들이 좀 많았었어요. 아. 무덤들이 좀 많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린 나이 때는 무덤 그러면 괜히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전설의 고향 이런 데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진짜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겁이 많은가? 그래 음. 담력을 한번 길러보자. 네. 그래갖고 새벽 한 4시쯤 되면은 일어나서 네. 그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올라가고 그 산을 쫙 어떻게 보면 뭐라죠? 이상한 놈입니다. 이상한 그렇게 한 1년 정도 했었나? 등산하신 거예요? 예. 네. 밤에 새벽에 네. 아직 어두울 때 아. 그 무덤을 지나서 진짜 오랫동안 하셨네요. 1년이면. 네네. 네. 제가 그 천안에 있는 학교 다녔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지금은 저쪽에 저 톨게이트 생긴 그쪽으로 해갖고 저 터미널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빙빙 돌고 했었는데 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건물들도 없었고 다 뭐 논둑이나 뭐 이런 데였었죠. 뭐 겨울에 막 눈 오는 날도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담력이 생기셨습니까? 아 오히려 겁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공황장애 때문에 네. 그 부처님 그 설법을 이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저랑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네. 그렇게 수행을 하셨더라고요. 그 간단한 거 하나 소개해드려 보면 어떤 제자가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읽겠습니다. 숲은 외로운 곳이고 위험한 곳이다. 어떤 수행자든 몸의 행위가 청정하지 못한 이들이 외딴 숲속에 홀로 머물게 되면 몸의 행위가 청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두려운 공포를 불러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몸의 청정함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곧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그 여행을 갔다 와도 너의 그 공황장애, 두려움, 공포가 없어지겠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진짜 제대로 잘 관찰하면서 네. 다잡고 내가 그런 수행을 하면 그 수행의 결과가 좋게 돌아오겠지만은 해서 이거 두려움이나 그 공포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 마음의 정체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할까요? 네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맘처럼 가까울 수 없어. 오늘도 빛바랜 낡은 사진 속에 그대 모습 그리워하네. 나 항상 그대를 보고파 하는데 그대는 어디로 떠났나. 다정한 그 모습 눈물로 여울져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